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토 35회차 최종 픽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구매가 이제 베팅이 가능해졌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1억 정도 이상이 또 1등 당첨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회차는 지난 회차에서 2월이 됐기 때문에 한 7억 정도가 포함이 돼서 한 1등 당첨금이 많이 몰리면 한 2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 토요일에 구매하는 시간대 자체가 1시 50분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한 17억에서 20억 사이쯤으로 1등 당첨금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1번 경기가 오후 2시 경기예요. 그래서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에 베팅 하시는 것보다는 오전이나 조금 늦어도 오후 1시까지는 좀 베팅을 하시고, 정말 늦어도 1시 50분까지는 베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꼭 잊지 마시고 베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종픽 관련해서는 경기력 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세한 경기력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초안픽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조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위 사포로 대 11위 산프이로의 경기고요. 일단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죠.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6경기째 승리가 없는 사포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전적이 더 좋지 않은 사포로고요. 반면에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1승 2무 2패로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이 경기를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배를 산프이로가 받았고 최근에 사포로의 모습을 본다면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승리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표율이 산프이로 쪽으로 몰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투표를 보시면 아시듯이 사포로가 투표율은 정배입니다. 배당은 이제 산프이로가 정배인데, 그래서 이 경기는 또 균등하게 또 3등분이 됐기 때문에 지우는 것보다는 단통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단통으로 간다면 저는 일단은 이변을 조금 보기도 했었지만, 일단 사포로가 주중 컷 경기에서 또 이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이변을 만들어내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산프이로가 결정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사포로의 이런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 스가 선수와 루카스 페르난데스, 그리고 또 주중에 컷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런 수비적인 불안함과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프이로가 항상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득점력이,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조금 떨어졌던 모습이긴 한데,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포로의 이런 측면 공간을 본다면 산프이로가 그래도 이런 경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조금 단통으로 산프이로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사포로의 패입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전북의 경기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3무 6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의 전적이 더 좋지 않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오히려 더 좋은 팀이 성남입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용 선수가 경고 누적이고 연승이 끊긴 상황, 그리고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팀의 맞대결은 이번 시즌에 2대2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일단 강원과의 경기에서 더블을 강원이 이제 전북 상대로 2번 연속 승리를 하면서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강원에게 2번 연속으로 패배를 했는데, 성남 상대로 2번 연속 또 무승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북이 2연패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고요. 일단 사이드 자체는 전북 사이드로 성남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팀의 상대 정적을 보면 3무 2패로 무승부가 꽤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력을 본다면 성남의 이런 그 크로스 공격에 약하고 세트피스에서의 약한 모습, 포항 상대로도 일류첸코 상대로도 그런 제공권이나 그런 불안한 크로스 공격에서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북은 바로우나 김보경이나 한규원이나 침투할 수 있는 선수도 있고, 또 크로스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제 그 구스타보 선수가 일류첸코보다는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구스타보의 모습이라면 다시 또 선두 경쟁을 전북이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전북을 좀 강하게 보고 있고요. 아마도 저는 이 경기에 프로토도 전북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단통패 예측합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요코마리입니다. 요코마리고요. 요코마리 대 이제 가와사키의 경기입니다. 두 팀 다 주중에 컷 경기는 있었습니다. 두 팀 다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고, 요코마리도 홈에서 단 1무밖에 없고, 가와사키 역시 원정에서 단 1무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승부는 크게 보고 있지 않는 경기고요. 요코마리는 일단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가와사키는 3승 1무 1패로 최근에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 승리를 했고, 주중에 컷 경기에서도 대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다면 가와사키가 다시 또 연승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배를 가와사키가 받았지만 배당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던 부분은 요코마리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와사키 배당 쪽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가와사키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고 비셀굽의 상대로 이제 두드러 팼기 때문에 가와사키의 득점력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코마리 최근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역습을 당할 때 수비적으로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이나 약간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가 그 부분을 노릴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가와사키가 일단 공격력이 지금 또 다시 살아나고 있고 요코마리의 이런 수비적인 불안한 모습을 본다면 가와사키 상대로 지키기에는 수비가 조금 더 단단했다면 저는 이변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수비가 단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기 때문에 저는 가와사키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는 초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러질 때까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시미즈 대 가시와의 경기고요.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2승 5패를 하고 있고요. 3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다카하시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다라는 점은 이런 체력적인 부분은 시미즈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시아 쪽 배당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일단 올룬가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 컷 경기에서.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근데 저는 이 경기 조금 무승부도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시미즈의 승은 아닌 것 같고 무승부를 바치는 것도 좋은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풀백 경기에서 이 경기 무승부 바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시아 쪽으로 최근에 좀 몰리면 좀 부러지는 경향도 있고 가시아가 제가 가시아를 가면 계속 틀리고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가시와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시미즈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 수비적으로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에 조금 약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면 올른가의 제공권에 좀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아가 주중에 컷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레스 오사카 상대로 3득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분위기를 타서 체력적인 부분은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시미즈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미즈의 단통패 예측합니다. 자, 5번째 경기입니다. 나고야 대 가시마 엔틀러스의 경기고요. 나고야 같은 경우에 주중에 컷 경기가 있고 홈에서의 전적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홈에서 일단 2연승을 하고 있고요.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고요.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나고야 배당 쪽이 좀 올라갔어요. 초기 배당에 비해서. 반면에 가시마 배당은 조금 떨어졌고 저는 뭐 승무패로 지울까라고도 고민을 했을 정도로 초반에는 조금 무승부를 봤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고야가 일단 주중에 컷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또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다라는 점은 체력적인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경기력 쪽을 본다면 가시마가 이런 나고야의 수비적으로 공간들을 노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나고야 역시 가시마의 그런 공간을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적으로는 좀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나고야가 최근에 무승부가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지난 경기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또 연무를 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가시마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승패로 나눠진다면 가시마가 나고야 상대로 3연승은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력적으로는 나고야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가시마는 지난 경기 가시와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가시아가 전반전에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역전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조금 가시마가 좀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상대 전적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해서 좀 폴더가 여유가 있으신다면 조금 받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는 상대 전적을 조금 무시하고 가시마가 3연승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 단통승 예측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센다이 대 간바 오사카의 경기고요. 센다이는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3승 2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저는 일단은 간바 오사카가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센다이의 모습을 본다면 최소한 패배는 없을 것 같다, 센다이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승부로 갈지 아니면 패로 갈지 아니면 투픽으로 무패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무패로 가면 조금 안전할 것 같은 경기긴 한데 일단 흐름적으로 간바 오사카가 승리할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바 오사카의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센다이의 그런 수비적인 모습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성적으로 저는 센다이의 이런 세트피스와 크로스볼 자체는 간바 오사카가 일단은 세트피스와 크로스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꾸역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팀의 맞대결은 홈팀들이 계속 이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배제하고 저는 그냥 간바 오사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센다이의 단통패 예측합니다. 7번 경기입니다. 쇼난 대 비셀고베의 경기고요. 쇼난 같은 경우에는 6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고 이니에스타가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경기 컷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을 했고요. 쇼난 수비적으로 하는 팀인데 수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셀고베가 사실 득점을 선제골을 만들어내면 쇼난은 분명히 라인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런 라인을 올리는 모습을 본다면 비셀고베가 그런 침투적인 모습이나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또 좋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면 쇼난이 큰 점수차로도 패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너무 좀 비셀고베 쪽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쇼난의 모습을 본다면 또 강등이 되지 않는 이번 시즌의 J리그이기 때문에 7연패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셀고베가 쇼난 상대로 선제골을 만들어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경기를 가져갈 것 같은데,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쇼난이 이런 수비적으로 잘 지킨다면 의외로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픽으로 가신다면 승패 쪽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비셀고베가 이번 시즌 계속 결과가 다른 모습들을 내왔었는데 지난 경기 무승부를 하면서 2연속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비셀고베가 3연무는 개인적으로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뭔가 또 너무 또 무승부를 그런 부분, 경기력적인 부분보다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이 패턴적인 부분을 너무 생각해서 약간 무승부가 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냥 저는 이 경기 조금 안전하게 그냥 승무패로 다 지우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쇼난이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비셀고베가 이런 침투적인 모습을 상대가 라인을 내린다면 침투적인 모습이 이런 본인들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비슬고베가 고전할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당이 낮은데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그렇게 몰리진 않았어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이타 대 도쿄의 경기입니다. 오이타는 특이사항이 없고요. 도쿄는 주중에 컷경기가 있었습니다. 4승 3무로 원정에서 전적이 더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 쪽으로 초반과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배당을 본다면 2점대인데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경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본다면 오이타가 제공권에 있어서 불안한 모습이 있지만 도쿄는 제공권을 활용하는 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면 도쿄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쿄 팀의 본인의 장점들인 이런 빠른 템포를 살릴 수 없는 부분은 오이타가 라인을 내리고 좀 수비적으로 임하고 좀 역습 형태를 노릴 거기 때문에 역습과 크로스 쪽을 노린다면 도쿄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상대 전적이나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경기여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지만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조금 패 쪽도 받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쿄의 승쪽도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간도스 대 요코FC입니다. 사간도스는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3무 1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코FC 같은 경우에 연승이 끊겼고 9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의 모습을 본다면 사간도스는 홈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요코FC는 9경기째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승패로 나눠질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간도스가 일단은 뭐 한 달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백기가 없었다면 경기력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사간도스 쪽을 보고 있는 부분은 사간도스가 좀 폭을 넓게 사용을 하면서 측면을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코FC가 최근에 수비적으로 조금 안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 또 반면에 사간도스가 수비적으로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요코FC가 그런 공간들을 본인들의 장점들을 놀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사간도스 사이드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일단 한 달 동안의 공백기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감각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코FC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저는 요코FC가 다시 또 승리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간도스의 단통패 예측합니다. 이 경기는 아직 배당이 나오지 않았어서 근데 이 경기는 정배를 그냥 거의 근소한 차이로 요코FC가 정배를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자, 10번 경기입니다. 세레스 오사카 대 우라와 레즈의 경기고요. 세레스 오사카 같은 경우에 홈에서의 전적이 더 좋지 않습니다. 주중에 컷 경기도 있었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와 레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고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의 모습을 본다면 우라와의 일단 공격적인 모습들은 그런 그 공간이 있었을 때 좋은 모습들인데 세레스 오사카는 그렇게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이 아니고 수비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주중에 컷 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하면서 좀 큰 점수차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전 동일하게 세레소 사이드 쪽으로 보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일단 근데 세레소가 연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뭔가 이 주중에 컷 경기에서 패배를 하기도 했고 일단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다라는 점 자체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오라레즈가 원정에서 좋은 모습 세레소 오사카가 홈에서의 전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본다면 일단 경기력적으로는 세레스 오사카가 이런 우라레즈의 불안한 크로스 수비 그리고 이런 공간들 그리고 중앙에 대한 공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 세레스 오사카가 맞지만 배당적으로도 세레스 오사카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무로 가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면 세레스 오사카 승인데 저는 안전하게 승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부산의 경기고요.
서울은 홈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4승 4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 같은 경우에 이정엽 선수가 부상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정엽 선수가 부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서울이 배당을 조금 높게 책정을 받긴 했지만 이정엽이 있고 없고의 부산은 좀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적인 부분에서 포스트 플레이도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대체로 나올 선수가 빚을 싣고 뭐 김현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김현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보여준 게 그렇게 많진 않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빈츠 신고 역시 좀 연계를 해나가는 모습보다는 본인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선수인데 그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서울이 지쳐있는 모습들 때문에 단통감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승무면 이 경기도 승무면 좀 안전할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으로 간다면 단통 승일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서울이 조금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부분 그리고 부산이 이 서울의 한승규 선수를 잘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저는 무승부도 바친 승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경기입니다. 포항 대 대구의 경기고요. 포항은 홈에서의 전적이 더 좋지 않고 대구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두 팀의 이런 맞대결을 본다면 최근에 3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는 조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두 팀의 스타일을 본다면 공간을 좀 활용하는 팀들이고 공간을 많이 내주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승패로 나눠질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 때는 승무패로 생각을 했지만 투표율이 생각보다 뭐 포항 쪽으로 물리진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3번 경기를 지을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픽으로 승패를 가는 것보다는 저는 단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뭐 포항이 지난 경기에 이기긴 했지만 뭐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모습들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수비가 강성은 물론 오범석도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복귀하더라도 저는 조금 불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가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에드가가 선발로 나온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또 대구가 뭔가 이변으로 이길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또 포항이 홈에서의 전적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 승리를 홈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승리가 연승을 이어나가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단통패 예측합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인천의 경기고요. 일단 뭐 정배를 강원이 받았고 또 투표율도 좀 많이 몰렸습니다. 제가 초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는 좀 투표율이 몰리면 저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강원의 임채민 선수의 경고 누적 또 인천의 강등 버프 그리고 강원이 물론 뭐 전북과의 경기에서 잘해줬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뭔가 느낌이 좀 쎄한 느낌이 좀 계속 듭니다. 강원이 몰리면 부러지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단통보다는 좀 투픽으로 간다면 승무 쪽일 것 같고 단통으로 간다면 강원의 승일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변도 포함을 해서 저는 승무패로 조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을 봤을 때 강원은 몰렸을 때 부러지는 팀이고 인천은 조금 의외의 결과를 좀 보여주는 팀이기도 해서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울산 대 광주의 경기고요. 울산은 뭐 홈에서의 전적이 조금 떨어지긴 한데 홈에서의 떨어지는 전적이 6승 2무 1패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연무를 끊었고 최근에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고 원정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윌리안 선수가 아마도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윌리안이 없으면 저는 광주의 이런 공격에서의 모습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윌리안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 윌리안이 부상이나 경고 누적으로 빠졌을 때 그런 광주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울산 상대로 이번 시즌에 무승부를 했지만 또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사실은 큰 고민 없이 그냥 울산의 단통승 예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배팅을 마쳤고요. 첫 번째 경기는 사포로의 패배,
두 번째 경기는 성남의 패배, 세 번째는 요코마리 패배, 네 번째는 시미즈의 패배. 1번부터 4번까지 다 패가 됐네요. 자, 5번은 나고야의 승, 6번은 센다이의 패배, 7번은 승무패로 지웠고요. 8번 같은 경우에 오이타의 무승부, 9번은 사간도스 패배, 10번은 오사카의 승무, 11번은 서울의 승무, 12번은 포항의 패배, 13번은 강원의 승무패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번은 울산의 승리. 이렇게 해서 14경기 모두 분석을 마쳤습니다. 내일 풀백과 그리고 독식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